한평군 권역이사님과 한평군 사회단체 회장님으로 한평군 내 송도철탑 건설재지 한평군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오민수 회장님 인사 말씀 뵙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평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평군 권역회장과 한평군 사회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평군 내 송도철탑 건설재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오민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평군 내 송도철탑 사업대상기 설명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한평군 번영회 구계읍면 번영회장님, 김상모 전라남도 이통강연합회 회장님, 구계읍면 이당단 협의회 회장님, 7개 읍면 주민대표 입지산정 위원님, 김종도 자율방법연합회 회장님, 윤문석 축산단체 회장님, 장필총 기농기촌협의회 한평군 지회장님,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평군 내 송도철탑 사업대상기 설명 주민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각급 기관단체장님, 사회단체 회장님, 그리고 내일 기빈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재일기에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대표님과 기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해남 태양광 발전 34만 온천보트 송도철탑은 한국전력에서는 신해남, 신장성 송음동선로 건설 사업이라 합니다.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정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한국전력과 협상 과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전력 본사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92일간 62회차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한평군 내 송도철탑 건설여지 한평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집회하는데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집회하는 과정 동안 저희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님, 임원들 경영진에 수없이 면담 요청했습니다.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본사는 나무라다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주현남 건설지사에 떠넘겼습니다. 강주현 건설지사장 또한 우리가 면담 요청해도 협상하려고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사업본부장은 우리가 9월 24일 첫 집회한 날 협상 테이블에 딱 한 번 얼굴 보이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무진, 차장, 가장, 대리가 나와서 우리하고 20차례 이상 협의하고 협상해서 실무진하고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하고 합의하고 협상이 돼도 신한해상풍력은 6차례에 걸쳐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였고 신해남, 신장석은 기존 철탑 따라 건설하나 지중화로 건설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4번의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국전력에서는 이 주민공청회 하는데 실무처장이 아무 힘도 없는 실무처장이 감독이 여기 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주민 설명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의견이 나와도 어떤 답변이 해도 한국전력 실무처장 감독은 건설지사 가서 실무부장이 틀면 무산되고 건설지사장이 틀면 무산되고 또한 본사 가서 임원들이 틀면 무산되고 또 경영진이
돈 많이 들어간다고 들으면 무산되고, 사장이 또 올라가면 반대면 무산되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의 경영 실태입니다. 우리는 한국전력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독재시대 한국전력이 국가망 구성이라고 핑계대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면 우리 주민들, 송년솔로, 송년철답 별가지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모든 인권 무시하고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행복권을 빼나가면서 국가기관 사업이라는 핑계로 밀어붙이듯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평군 각 읍면장에는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군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중앙정부 부처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한평군의 건설 회사 사업자 똑같은 사업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정치 공무원도 아닙니다. 한국전력은 우리 공무원들이 강요하면 강요업소가 있고 일을 안 하면 직권남용도 처벌받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공무원 정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아무리 우리 국민들한테 강요해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협상한 거 아무리 파악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전력은 사업자입니다. 우리 건설회사 같은 사업자입니다. 우리 한평군 행정에서도 한국전력이 사업자면 사업자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먼저고 지자체 주민들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먼저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단체 회장님들, 한평구민들 다 공유하시죠? 오늘 우리 주민 공청회가 유튜브 라이브 중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사업자입니다. 우리 지자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완전히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지자체 주민들 소노설로 경가지 피해 최소화하고 개인 인권 보호하고 개인 사익유산 보호해주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전력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방침 반드시 쌍구에 보고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한해상풍력은 우리가 전원함도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 의견 받들어 발전사업자 협의체에서 회의 때 의결기구입니다. 그 의결기구 회의 때 우리 한평만 바다를 건너올 때는 해저 케이블로 건설하고 해안도로에서 내륙으로 일출로 우선은 구간은 지중화로 건설하고 영광군 연산면과 한평군 석불면 경계를 타고 건설하겠다고 입지산지역위원회 신한해상풍력 주재부 단지 민간협의체에서 의결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원함도 합의해서 신한해상풍력 송년철탑은 저희들이 철회했습니다.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우리 한평군의 의견 받아줘서 우리 또한 전라남도 오고 협조하기로 하고 전라남도가 발전사업자 하겠는데 산업부에서 이 허가를 고려하고 있어서 2025년 2월 18일 세종시 산자구에 가서 우리 한평군 부회장님들 대표 열분 오고 신안 주민들
60명 오고 2월 18일 세종시 산자부 가서 집회하니까 이 산업부 장관님이 10시 반에 전라남도 김용욱 지사님한테 전화해서 최대한 전라남도 의견 받들어서 사업에 협조할 테니 집회 최대해달라고 부탁 전화를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님이. 그래서 저희한테 전라남도에서도 안내 전화가 와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왔으니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산업부 장관님 면담 요청하니까 산업부 장관님이 서울에 계셔서 뵐 수는 없고 실무 담당자가 서울에서 최대한 빨리 내려와서 면담하겠다고 해서 3시 반, 4시 정도 되니까 가방도 사무실에 안 놔두고 집회장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가방 놔두고 회의실 준비해서 면담 바로 오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라고 해서 시간을 줬더니 회의실 준비하고 나와서 저희들 배웅해서 한평군 대표 3분, 신안군 대표 3분 회의실에 들어가서 협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업 담당 사무관은 다시는 우리 지자체 국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와서 집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사 반영하고 20일 날 서류 심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서류 심사가 80점 이상 나오면 인허가 심의 2주 안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의결된다고 믿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시대에 가서 하루도 다 채우지 않고 세종시에서 집회 철수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 앞에 국민들이 엄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성하십시오. 또한 이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교천 사업은 한전하고 합의가 돼서 우리가 집회 철수한 거 아닙니다. 한국전력은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교천 사업도 4번의 합의와 파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들여서 협상하고 합의하고 우리하고 합의문을 가지고 건설지사 실무부장 지사장, 본사 임원들, 경영진 사장 가면 다 책임 안 지겠다고 한국전력 대표 공격이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나무라고 대표입니다. 그리고 실무진에게 니네들을 결정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몇천억 들어가는 사업을 실무처장이 대리, 감독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사업하겠다고 홍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우리 한평구민들, 우리 한평구 사자자 회장님들 반성하셔야겠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해남 태양광발전 34만 5천 볼트 송교차탑은 왜 우리가 집회를 차려오고 중지했냐? 합의가 돼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빨리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12월 5일날 나주시 시티 호텔에서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차 회의 또한 가관이 아닙니다. 이 1차 회의 때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문가 학회 교수 한평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조선대학교 김채봉 전기공학과 학장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 언론사 동영상 포함 공개 또한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때도 한국전력
직원들 10여 명이 회의장 난입해서 폭력배 동원해서 언론 취재도 못하게 막았고, 우리 국민들, 지자체 주민들 입지산정위원회 회의 참가하겠다는 것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대표 입지위원들이 의결해서 언론 취재 공개하고 해야 한다고 해서 의결해서 언론 취재 허용했고, 동영상 포함, 유튜브 포함, 동영상 포함해서 의결해서 확절히 막았는데, 의결해서 우리가 관철해서 언론 취재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전력이 그동안 얼마나 무자비하니 입지산정위원회만 열어서 일방적으로 사업 설명하고 질의응답 보고 거기서 설문조사에서 서평가지성에서 끝내버립니다. 언론에 단 한 번도 공개를 않습니다. 왜?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그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하니 처리했던 사업 대상지 경과제에서 주민들이 소송하고 반발하면 그 자료를 안 줘야지 한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언론 공개도 지금까지 송전선로 송전철탑 건설 사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의 언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단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한평군 입지산정위원들이, 우리 지자체, 우리 대표님들이 함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렇게 나서고 있는 한국전력에서는 언론 공개하고 모든 공청회 입지산정위원회 회의 진행해야 하고, 입지산정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 반드시 우리도 안건 발의해서 의결하면 그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도 1차 회의 때 한국전력이 불법으로 사용했던 모든 일이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1차 회의 불법 사용한 거 끝나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가 언제든지 국민신문에 올리고 수사기관에 수사 촉구하면 1차 회의 방해했던 거 사법처리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전력, 물론 지금 힘없는 신문지만 왔지만 꼭 기억하셔서 2차 회의 때는 1차 회의 같은 불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 지자체 주민 공청회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공정하게 사업 대상지 의결하면 한국전력은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소집하여 회의 개최하고, 한국전력이 내소문 학계직문과 위원장 선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 설문조사하고,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 송전설로 경과지 결정하면 지자체 주민들은 따라야 했습니다. 지자체 주민 대표들이 소송을 해도 한국전력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주민 대표들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은 편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인 사업 설명회 후 송전철탑 송전선로 경과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한평천리를 반드시 송전철탑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평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지켜내기 위해 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전의 일방적인 건설이 후대까지 비난받지 않도록 한평군 내 송전철탑 건설을 함께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평군 내 송전철탑 사업 대상지 설명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실 좋은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민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민수 상임대표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한국전력 강주 전남 건설지사 유성웅 차장님께서 바쁜 일정에 처하신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 하시겠답니다.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한정 광주 전남 건설지사의 유성웅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오민수 회장님께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실행하라는 그 말씀을 꼭 가슴속 깊이 새기고 국민 여러분들께 전향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점은 미리 용서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오늘 자리에서 듣고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3사업 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한평지역으로 선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차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 강주 전남지사 건설지사의 사업 설명이 하겠습니다. 한전 측에 마이크를 또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45kV 신해남 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 EH의 김현준 부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평군 주민 대상으로 이제 간략하게 저희 지금 건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제 실제로 선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발표 순서는 전력 개통을 소개드리고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 입지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일반 가정까지 흘러가는 흐름도입니다. 지금 좌측 위에 보시면은 이제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나 화력 이런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송전선로를 거쳐서 이제 변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변전소에서 변전소는 다시 송전선로를 통해 가지고만 이제 전기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이 주 발전원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발전 시설을 통해서도 전기가 생산이 돼서 변전소로 전기가 이동을 하고요. 다시 그 변전소에서는 산업단지나 공장으로 이제 좀 고전압으로 전기를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전선로를 통해서 빌딩이나 가정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흐름도입니다. 저희 사업은 345kV 신해남 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 목적은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광주 전남 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 부하 및 재생에너지 접속 용량 증가 대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개통 보강이 있고요. 지금 한평 지역도 이제 발전 연계 지속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신재생 에너지 수용을 위한 개통 보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광주 전남 지역은 이제 개통을 검사했을 때 대부분의 송전선로가 이미 과부하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부하가 되면은 이제 광역 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개통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345 송전선로나 변전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 구간은 이제 345kV 신해남 변전소에서부터 345kV 신장성 변전소까지이고요. 이제 두 변전소의 직선 길이는 약 56km입니다. 저희 선종은 PI AC 480 스퀘어 4BA2C고요. 지금 저희 사업 구간의 대상 지역은
광주 같은 경우는 광산구하고 남구하고 서구에서 3개 구고요. 전라남도는 한평군 포함 8개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준공 목표는 2030년 12월이고요. 총 사업비는 약 2,4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통도인데요. 지금 우측에 지금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현재 건설 전에 있는 개통 흐름이고요. 이제 우측은 건설 후입니다. 그래서 신해남 변조소에서 신강진 변조소까지는 4회선 철탑이고요. 이제 강진에서 다시 장성까지 2회선 철탑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이제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내어놨고요. 지금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장기 송전전 설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 4, 5 송전솔로 이제 건설 계획에 있는 신해남, 신장성 송전솔로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 지역이 되고요. 지금 하얀색 부분은 저희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한평군 범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지금 광주광역시는 3개구, 광산구, 서구, 남구 3개구가 포함이 되고요. 전라남도는 한평군을 포함해서 총 8개 시군구, 그래서 저희 사업 대상 지역 내에는 11개 시군구와 77개 읍면동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평은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대동면, 한평읍, 엄다면, 학교면 해서 총 저희 사업 대상 지역 내에는 7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혹시 그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인물에 보면은 지금 이 흐름도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흐름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 흐름도 중에 지금 음영으로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의결이나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주민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면동별 거주주민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도 한평군은 7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분의 주민 대표하고 한 분의 에너지 그 담당 주무관님이 회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흐름도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저희가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대상 지역 결정이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시점하고 아래쪽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선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직선 길이의 3분의 1을 중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사업대상 지역이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노란색 타원을 보여드렸는데 신장성에서 신강진까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타원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계시는 주민대표분을 모시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흐름도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지자체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 위촉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자체의 이제 K라스 데이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적인 개방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되고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고 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 구성 내에서
경과대역이라는 거를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경과대역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대역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다시 그 포함되어 있는 경과대역 내에 있는 지자체나 그 외에 이제 필요하신 곳에 가서 이제 사업 설명을 추가로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위원회가 다시 이제 해산이 되고 재구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경과대역 내 주민대표 재구성이 된 분들을 통해서 선로가 가는 길에 대한 이제 의견을 통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대관협이나 다시 그 인근의 주변 마을에 가서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다 되어야지 최적 경과지는 결정이 되는 과정이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사업 대상 지역은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11개 시군구, 아까 이제 77개 읍면동에 이제 담당 주무관님이나 이제 해당 읍면 동장님들을 뵙고 사업 설명을 드리고 주민대표 위촉을 드립니다, 요청을. 그리고 그 사이에 개방조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개방조사 부분하고 입주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제가 아까 어떤 경과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 타원보다 작게 되는 이제 좌측 아래나 가운데나 우측으로 되어 있는 좀 작은 띠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후보 경과대역이라고 하고요. 이 후보 경과대역을 저희는 사업 대상 지역 내에서 2개나 3개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위원회 내에서 의견이나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적 경과 대역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 대상 내에서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저 대역이 들어가지 않는 지금 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사업에서 빠지십니다. 왜냐하면 선로 자체가 저 대역 안에서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주축이 되셔서 실제로 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3가지, 2가지에서 3가지 실제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다시 그 위원회 내에서는 하나의 선로를 의결을 하시게 되고요. 이 의결이 되시고 난 거를 저희는 대관협이나 다시 선로에서 인근 마을의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그럼 이 2가지를 거치고 나면 이 선로가 많이 변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구간은 조금씩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거나 대관협의를 통해서 선로가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최적 경과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침량도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인 주민 설명회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11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1개 시군구하고 77개 읍면동에 이제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저 부분은 이제 뭐 주민분들한테 들었다는 게 아니라 11개 시군구 에너지 담당 팀하고 77개 읍면동 이제 읍면 동장님한테 사업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이제 주민대표 위촉 요청이나 전문가분들 이제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위촉이 되신 분들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날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다음 달에 2차 회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평군 내 송전철탑 건설조지 한평 본국민대책위원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오상유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한평군 범민 대책위원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장소는 한평군 인구경제과 오민수 한평군 사회단체 협의회장 김상무 한평군 이통장 연합회장 한평군 인구경제과에 방문하여 신해남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한평군 사업대상지 주민공청회 먼저 하고 주민대책 입지선정위원 초청 요청함을 말씀드렸고 2024년 8월 21일 장소는 한평군 번영의 소회의실 한국전력 강주 전남 건설지사 김원 대리가 방문하여 한평군 번영의 한평군 이통장연합회 한평군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사업 대상지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한평군 사회단체에서는 한평군민 주민공청회 후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한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장소는 한평군 번영의 소회의실 한국전력 강주전남 건설지사 김원대리 방문하여 한평군 번영의 한평군 이통장연합회 한평군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선로 경까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장소는 한평군 내 5대 카페 한평군 번영의 인문당과 한국전력 강주전남 건설지사 김원대리와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주민공청회 후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한전 측이 일반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한평군 번영의 오민수 회장 요청사항도 한국전력 강주전남 건설지사 지사장 및 실무부장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7일 장수 한평군 번영의 소회의실에서 한평군 번영의 한평군 이통장연합회 한평군 사회단체는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신안해상풍력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건설저지 대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장소는 한평군 번영의 소회의실 한평군 번영의 한평군 이통장연합회 한평군 사회단체는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신안해상풍력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건설저지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의 일반적인 송전철탑 계획에 반대하는 한평군 번영의 한평군 이정단협의회 한평군 사회단체과 연합하여 한평군 내 송전철탑 건설저지 한평군민 대책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장소는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2024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평군 내 송전철탑 건설저지 한평범군민 대책위원회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4일 장소는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한평군 구배 운명 500명이 참석하여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본사 광장에서 한평군 내 송전철탑 건설저지 집회를 시작하였고 한국전력본사의 한평범군민 대책위원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나주시 시티호텔 별관에서 34만 5천 볼트 신해남 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결하여 언론사 공개, 동영상, 유튜브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 추천하여 조선대학교 공학박사 전기과 김재홍 학과장을 입지선정위원회 선출,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한국전력 강주전남지사에 사업대상지 설명하였으며 한국전력 매뉴얼에 의해 사업대상지역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민수 상임 대표 안건 발의 내용으로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종속된 기구가 아니고 산업부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 별도의 의결기구이며
신해남 신장성 송전 선로는 전원개발 척지법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사업자는 즉 한국전력은 따라야 한다. 34만 5천 볼트 신해남 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기존 송전 철탑 따라 건설하고 산악지역은 가공선로 건설하고 평화지, 농경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기존 철탑, 신설 철탑 지주화 건설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다음 회의 때 사업 대상인 선로 경과 지역은 의견하기로 하고 회의는 마쳤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라남도 도청 에너지산업과에서 한평군 내 송전철탑 건설 저지 한평본구미 대책위원회와 전라남도 도청 에너지산업과는 신안해상풍력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한평군 경과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한평만 바다 횡단시 해저 케이블로 건설하고 해안도로에서 영광군 옥실 저수지까지 1km 구간은 지중화로 건설, 신안해상풍력 발전은 이익금 공유와 정부 특별지원국 RDC를 선로경과지 지자체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안해상풍력 직접화단지 민간협의체에 대해 안건 발의하여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2024년 9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92일간 62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한평대 송전철탑 건설 저지, 한평본구미 대책회의와 한국전력 광주전남 건설지사의 협상일자는 2024년 10월 8일, 10월 10일, 11월 1일, 11월 7일, 11월 15일, 11월 29일, 12월 10일, 12월 20일 협상 과정에서 한국전력 광주전남 건설지사는 신안해상풍력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은 6번의 합의와 파기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은 주민대표 일치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기존 송전철탑 따라 건설하고 산악지역은 가구선로 송전철탑, 평야지, 농경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지중화로 건설은 4번의 협의와 파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신안해상풍력은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은 신안해상풍력 짓다가 단지 민간협의체일 때 안건 발의하여 의결하기로 전라남도 도청 에너지사업과와 협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은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 의결하며 한국전력이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한평본구미 대책위원회 주민공청회 먼저 개최하는 의견과 절차 무시한 한국전력은 한평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과 한평본구미 대책위원회의 오민수 상임대표의 의견으로 오늘 한평군 국민체육관에서 주민공청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민수 상임대표님의 사업 대상에 관한 설명과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 의결기구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정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평군 내 송전철탑 건설지지 한평군 국민대책위원회에 우리가 한전이 주장하는 사업 대상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 국회와 같은 의결기구입니다. 우리가 안건 발의하면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의결하면 한전 사업자는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한전이 설명한 사업 대상지는 이거는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대상지 선정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사업 대상지를 정해놓고 우리 지자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우리 지자체 국민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결정하려 합니다.
이런 방식의 한국전력의 사업 대상지 선정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우리는 사업 대상지를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전이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강진에서 장선 공항면 간 기존 철탑 선로 이치 이성 사진입니다. 이 기존 지금 철탑 이치 사진 하동 사진을 보면 우측이 강진이고 좌측이 장선 동화면입니다. 산악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붉은 선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기존 철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강진에서 직선으로 장선 동화면까지 선을 그어놓고 타원형으로 선로 전단지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선정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전의 일반적인 주장이고, 우리는 기존 철탑이 있습니다. 기존 철탑이 없다면 한전이 지금 주장하는 선로 변단지 사업 대상지를 놓고 논의하지만, 기존 철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탑에 우리 지하철 주민들 행복권, 건강권, 자산권 방어해 주려면 기존 철탑 따라 복선으로 건설해야만이 우리 지금 100가지 지하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철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한나 있는 송도 철탑에 복선으로 새로운 철탑 하나 건설해서 산악지역은 가공 철탑으로 평야지 넘겨주세요. 평야지, 농경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기존 철탑 플러스 신선 철탑 시조로 건설해야 기존 철탑 지나가고 있는 주민들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철탑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철탑이 온다 하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기존 철탑 지나가고 있는 지역에 또 하나 새로운 철탑이 지나가면서 농경지, 평야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정보선로를 기존 철탑 플러스 신설 철탑 지중으로 건설을 한다 하면 기존 철탑 주변 주민들도 다 찬성합니다. 제가 1차 회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직전에 나주 시티오 시텔 커피숍에서 하승군 입지선정위원 2분 오고 찬자를 하면서 초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철탑 따라 건설하라, 지중으로 건설하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안건 발의하고 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승군 이서 쪽, 또 하승군 동북 쪽 두 군데 기존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저희들이 안건을 기존 철탑 플러스 신설 철탑에 대해서 농경지, 평야지대, 주거지역은 지중화로 건설해서 기존 철탑까지 철탑하고 같이 지중화로 넣어서 우리가 북선으로 건설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철탑 주변 주민들도 지금까지 환경 파괴, 전자파로 건강 훼손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설명하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승군 입지선정위원 2분은 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 때 이 2분은 기존 철탑 변가지 이 입지선정위원 2분은 저희 한평군이 저희가 발의한 안건에 따르겠다고 찬성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표결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 건강권을 지켜주면서 한국전력이 사업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2차 입주산정위원회 회의 개최하면 그때 지금 설명한 대로 기존 정답 따라 건설하라. 산악지역은 가공천탑, 평야지, 농경지, 주거지역은 산악지역까지 지중화로 건설해서 기존 철탑 포함 신설 철탑 지중화로 건설하라. 이렇게 의견하면 한전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한전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 재산비는 한전 사규입니다. 이거는 국가 법이 아닙니다. 한전의 사규를 가지고 이게 마치 국가 법인 양 지금 호도하고 있는 한전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송전철탑 건설의 문제점이 화면에 영상에 띄우고 있습니다. 이 송전철탑이 건설되면 경관에서 송전철탑 설치로 숲과 들판, 경관이 파괴되어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환경 파괴, 전자파로 우리 한평군은 한우 특구입니다. 이 한평군에 한우도 우리 가축도 사용할 수 없고 우리 지자체 국민들의 건강이 전자파로 파괴되어 온전히 우리가 100년,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천수를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지나가는 데는 전자파가 헤어 드라이기 하나 정도 전자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헤어 드라이기는 아침에 샤워하고 많으면 5분, 보통 한 3분 정도 머리를 말리면 사용이 끝납니다. 하루에 헤어 드라이기 전자파가 3분에서 5분 우리 머리에 대고 쎄서는 우리 인체 면역력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송전철탑이 한번 건설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살아생전에 평생 이 전자파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에 당신은 헤어드라이기를 우리 머리에 대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살아생전 평생을 세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고장이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생각해 보셨냐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단순 논리로 아무렇지 않게 자기네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평생의 전자파에 노출되어서 이걸 쓰고 살아야 합니다. 유전자 변이, 백혈병, 우리는 본래 수명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주거지역, 평화지역, 농경지, 산업지역은 반드시 지중화로 건설해서 지중화로 들어가면 전자파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악지역은 강원선로로 건설하고 우리 산악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잠깐 가서 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 샌다면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또한 이 송전철탑이 들어서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환경이 파괴되어 우리 국민들의 행복권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송전철탑은 우리 지자체 주민들 보호를 먼저 하고 우리 한국전력은 지중화를 할 때는 지중화를 하고 가공선로를 할 때는 가공선로를 하고 해서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집회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지중화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조건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전력의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지중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의 매뉴얼을 다 들어보면 지중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상 틀어주십시오. 이거는
물론 여기 765나 전기가 좀 셉니다. 이 전자파가 얼마나 센가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송년선로가 지나갑니다. 송년선로 아래 밤에 형광등 전구를 지면에다 땅에다 꼽아놓고 보니까 전자파업에서 밤에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 형광등이 전선이 전혀 이어졌지 않습니까? 저게 그냥 땅에는 마이너스가 흐르니까 땅에다 꼽아놓고 세워놨는데 밤이 되면 전자파업에서 형광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데도 전자파가 없다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전기공사를 엄청나게 크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34만 5천 번의 송전철탑, 변전소, 보수공사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체험해봤는데 34만 5천 볼트 아래 A자 사다리를 세워놓으면 우리가 A자 사다리를 손으로 잡으면 전기가 짤짤 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어느 정도 전자파가 세게 들어오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제가 백열연구 소켓에 종을 끼우고 플러스선을 사다리에 연결하고 땅에다가 마이너스를 접지동봉을 박아서 연결해 봤습니다. 그런데 백열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백열전구가 전기선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데 34만 5천 볼트 송전차가 말해서 불이 들어올 정도면 전자파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잠깐 거기에 노출되어 있거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살아생전 이 전자파에 노출돼서 쐬고 있다 하면 어떻게 유전자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체 면역력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4만 5천 볼트 송전철탑 아래는 장기적으로는 노출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은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전력 본사 사장이 경영진이 일본인들이 34만 5천 볼트 송전차탑 안에서 죽여서 살아가면 살겠습니까? 반드시 본인들은 모산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폐가지대는 지주화로 건설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전자파 없는 선로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전원개발정치법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원개발정치법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우리 11개 지자체 읍면동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 77명이 이축됐고 지자체 공직자 입지선정위원 11명, 전문가 학회 교수 입지선정위원 4명, 사업자 한국전력 입지선정위원 1명, 이렇게 다 합해서 93명의 입지선정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력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폭력배 토벌하듯 직원 토벌에서 언론사, 우리 지금 오늘 또 취재에 나오고 계시는 우리 한편방송 차창호 대표님, 취재 본부장님, 또 1등방송 강창호 대표님, 취재 본부장님, 또 언론사 여러분의 취재를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무슨
무슨 권리로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때 폭력배 동원하는 한전 직원 동원해서 이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전원개발정책법에 의해서 국회와 같이 별도 의결기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회의 장소 대관하고 준비해서 회의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권리로 거기까지가 한국전력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회의장 난입에서 언론 취재 방해하고 언론 취재를 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허락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수가 동의하고 찬성해서 언론 취재 동영상 포함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전력은 반드시 말하지만 입지선정위원 한 명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10여 명이 회의장 난입해서 언론 취재를 막고 방해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합동국민 사단체 회장님, 부회장님들 회의 참관도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한국전력이 무슨 권리로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하는 거 막습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이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원개발정책법에 의해 사업자와 별개의 법적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마음대로 언론 취재 받고 주민들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전 사전 협의도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2차 입지선정위원회 때는 한국전력에서는 입지선정위원 사업자 대표 입지선정위원 한 명만 회의장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일이 바로 신고해서 회의 방해죄로 사법 처리하라고 저희들은 처벌하라고 신고할 것입니다. 또한 1차 회의 때 불법 자행한 것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차 회의 끝났다고 해서 지금 제가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1차 회의 잘못한 거 우리는 언제든지 국민신문계에 올리고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해서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 지금 실무처장이 모셨고 대리인이 모셨는데 상부에 꼭 보고 오셔서 오늘 여기 나가고 있는 유튜브 반드시 보고 다 올리세요. 2차 회의 때 사업자 입지선정위원 한 분만 사업장에 회의장에 들어오세요. 그 나머지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신고해서 회의 방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또 물론 고생을 했었지만 먼저 여기에 사업자들에게 설명했던 김현준 부장님도 다음번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때는 발언권 없습니다. 이 사업자 측 간사는 용역사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1차 회의 때는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2차 회의 때는 김현진 부장님도 간사는 용역사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발언을 하려면 의장의 동의를 보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전력 차장님, 김현진 부장님, 이 약속 지키실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답해보세요. 이 약속 지키실 겁니까? 안 지키실 겁니까? 어차피 위원회에서 의견을 발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하시는 아니요. 지금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전원개발정책법에 의해서 발언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때 이 용역사에서 발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자 대표
우리 김동대 올리고 1차 회의 방해하고 불법 차용도 수사 촉구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따 답변은 질의 답변인데 이 내용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조롱개발조직법공개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이해결국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요 한정이 내세운 사업대상지가 아니고 우리 주민대표 77명의 입지선정위원이 기존철답 따라 건설하라. 노경지, 폐가지, 상업지, 주거지역은 추가로 건설하라고 의결하면 한전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따 이 부분도 질의 답변 시간 때 한전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롱개발조직법공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민수 상임대표님과 한국전력 광주 전남지사 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평읍 주민자치회 회장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우리 실무진께서는 한국전력의 회사 개요가 뭔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회사 개요가 무엇인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좋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화를 주도해 간다. 이게 한국전력의 회사 개요입니다. 다음, 한국전력의 주주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주. 모르시죠? 정부가 18.2%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32.9%, 외국인이 14.7%, 기타 34.2%의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전력의 미션까지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미션은 전력 수급 및 안정적인 국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라고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남에서 신장성간 지금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저도 오늘 여기를 처음 왔습니다만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저지운동을 하게 된 이유를 오늘에서 알 것 같습니다. 왜 하게 되느냐? 한전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전기를 공급하고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냐? 법을 어기고 법에 맞지 않게 현실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아까도 발표하시는 거를 그 부대표님께서 계속 읽어주셨는데 92일 64차례 걸쳐서 이렇게 집회하고 했을 때 운영진과 그 협의했다가 파기했다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주민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호응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한평 군의 전체 주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지는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보상도 있어야 될 테고 할 것 같은데 좀 의문이 좀 많이 되네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사업이 2023년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사업자가 설명해야지 용역사가 설명을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설명을. 그
먼저 말씀드린 이전에 약속을 했다가 파기하고 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하고 약속 잘 지키고요. 매 순간 잘 이야기 듣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문서로서 정확히 여기서 하지 말고 세금의 주인공이 문서로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전의 뜻대로가 아닌 주민들의 경과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회의 안에서 잘 의결해 주셔서 저희는 그거의 결과에 맞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협의를 하셨다가 저희가 파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협의라는 게 사실 일방적인 요구인지 그리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협의를 먼저 파기하는 일은 지금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파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실무 차장님, 우리 지금 직책은 대리지만 감독님이 참석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력 앞에 집회할 때도 실무 차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하고 인간적인 소통을 하고 논리 정연하게 협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합의문을 작성해서 건설지사에 본사에 결제 라인에서 그 합의문을 가지고 가면 다 파기됩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실무진이 아무리 정이 있는 답변을 하고 우리하고 합의문 작성을 하고 그 합의문을 가지고 건설지사 실무부장이 반대해서 못 오고 건설지사 지사장이 반대해서 못 오고 본사에 또 그까지 통과되면 본사로 가져갑니다. 본사에 경영진이 반대하면 못 오고 임원들이 반대하면 못 오고 사장이 반대하면 못 오고 제가 개인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님에게 이렇게 아우성교 집회를 하는데 한국전력 2000년 직원들도 날마다 저 학생기 소리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연일 여기 나와서 집회하는데 희생하고 있는데 합당한 조치를 해서 빨리 대안을 세워서 돌아가게 해주라겠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김동철 지사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 절차가 거쳐서 사장까지 올라와야지 내가 해줄 수 있지.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밑에 임원들 경영진 무시하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 나한테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내가 결제해주겠다. 이게 한국전력의 실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곤란하니까 지금 한국전력 강주전남 건설지사장 인사조치에서 바꿨습니다. 실무부장 바꿨습니다. 실무차장 바꿨습니다. 실무감독들이 바꿨습니다. 신한 해상국력이 됐든 해남 태양광 발전 34만 5천 송전 쳤다 솔로가 됐든 이번 2월달 인사에서 한전은 전면 교체했습니다. 왜? 그 전에 협의했던 사람들이 합당하게 협의했는데 경영진에서 반대해서 다 결렬시켰어요. 또다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지금 실무진에서는 소통이 됩니다. 서로 애로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건설지사 실무부장 오늘 건설지사 최소한 지사장 실무부장이 주민공청에 나와서 질의답변도 하고 우리 국민들 의견도 드려야 합니다. 안 나왔습니다. 피합니다. 안 나오면 뒷전에서 앞에 실무진 내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끝까지 반대하고 부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문서로 작성해서 올라가면 다 파기합니다. 이게 한국전력 공기업의 실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 다음에도 올바르게 우리가 대응하고, 물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의결 국회와 같이 의결교육 따라갑니다. 우리 지금 11개군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해놓고 사업 설명하는데, 이거는 국가법도 아니고 한전 사유 내부 지침에서 주장하는 거고, 우리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들은 기존 철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가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철탑 따라 건설하고, 아니 말하듯이 폐가지, 농경지, 주거지, 상업지역은 지중화로 건설한 기존 철탑 플러스 신설 철탑 지중화로 놓으면 지금 현재 있는 경가지 주민들도 그동안의 고통 이제는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철해서 한전이 따르게끔 하고, 안 따르면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소송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도 차장님 말씀 답변이 아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에요. 한전 본부 인수인계 안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차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몇 번을 했는데,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가지고 가서 상위 부서의 기합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결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고 협의회 서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공청회 뭐 하고 오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실무진과의 협의를 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측 간에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안건이 제시가 되더라도 실분일에서 협의가 되면 상위 부서에 결제를 올려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네, 것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 인사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오늘 주민 대표가 발의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오늘 여기가 뭐하고 참석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오민수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부장급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차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에 가서 또 설명한다고 하시렵니까?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한정도 업무도 치료하는데 좀 편의성을 도모하고, 주민들도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필요한 사업, 주민들의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설명을 공개를 하면서 그런 것이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평 국민 김민석입니다. 제가 이 장시간 동안 들었는데 정말 이 공청회 개념이 답이 나올 수 없는 공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민수 회장님이 이렇게 발언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전에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심자들 나오신 분들이 이 앞으로 그 공청회를 진행하게 한다든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법에 맞게끔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룰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이 자리가 아마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송불백 회장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 공청회든 집회를 잘해서 보면요.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죠.
동태 새끼도 나오는데 우리 가정 생활을 농사지고 소좀 키는데 돈은 재산은 뭐 매달 안 됩니다. 근데 1억짜리 사업을 제가 그냥 하려고 트랙터를 살려고 해요. 저희 처 자식하고 상의하고 저희 형제도 상의하고 삽니다. 이 지금 33만 5천 벌 수천억이 들어가는 국제 사업 플러스 민간 사업인데 이딴 식으로 책임자는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 머리 싸고 공부에 단전에 들어가신 거죠. 또 영역수도 그랬을 건데 저는 이런 모습 보면 진짜 막 얼굴 빼야 되지요. 하는 못 찾아요. 책임지는 저기가 하나도 없고 이 바쁜 양반들이 집에다 좀 보면 또 농공도 뭐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이거 아주 방금 시간이 그래서 확대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뭐 하려고 말씀하시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좀 권위도 이상은 좀 해주고 권리도 좀 해주고 그다음 제발 책임질 수 있는 놈들을 부자를 하십시오. 제가 정부 말씀드립니다. 지리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직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전달하고 부장님께서 다음번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창호 대표님 언론사 대표자 질의 네, 한태근 이산단 연합회장 지상모입니다. 우리 강기전남 지사에서 나왔다는데 지금 우리 신해남에서 이 송됐다 신장사 변제소 가는데 지금 우리 서구권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사 몇 개가 신장사온 우리 한평을 관통해서 가는지 알고 있으면 특별한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에서 자 신해남 34만 5천 볼트, 신안 해상풍력 34만 5천 볼트, 무안에서도 가는 거 있고 신안에서 있고 몇 군데가 된다는데 과연 우리 신문자들이 나왔는데 과연 여기 강기전남 지사의 신문자 차장님이 지금 현재 가는 선로가 차후에도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다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위 신해남 신장성 3, 4호 사업을 포함해서 3, 4호 신안 해상풍력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만 4천 볼트 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무안 쪽에서 신장성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음남 대폐소에서 신장성으로 가는 거 이렇게 또 두 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안선이고요. 다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신규로 사업이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건 제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총 말씀드린 4개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 국민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4군데를 이야기 주셨잖아요. 자, 완도에서도 또 하나 올라간다는 말이 들었고, 해남에서도 올라간다는 말이 들었고, 진도에서도 올라간다는 말이 들었는데, 어떻게 강주 전남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차장이라는 사람이 차후에 올라온 걸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제가 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남 풍력발전 34만 5천 볼트 송열 전타보고 신해남 신장성 34만 5천 볼트 송열 전타 장성 통하면 변조소까지 경가지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우리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거 말고 여러 군데서 제보가 옵니다. 저한테. 그거 말고 또 있다. 그래서 지금 신안에 전에 우리 방송에서 언론에 나와있던 그 송연솔로 집합 건설하는데 전선이 실려서 배가 걸려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솔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현재 운남까지 가는 안자까지 가는데 거기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영광에서 영광 영사면에 태양광 집중화 단지 있는데 그 솔로가 한평 영광 경계를 갈 거라고 영광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이천 실무처장님, 과장님에게 이런 제보가 있는데 있냐? 이런 솔로가 지금 더 계획되어 있냐? 하니까 딱 잡아떼고 없다겠습니다. 전혀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있는 데서 제 생각 붙어놓고 진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제가 아는 후배입니다. 전화했습니다. 진도 해상풍력 몇 기가 지금 일어나시려고 하냐 하니까 3기가 중에 2기가는 산업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 났고
1기간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 3기가 다 확정되면 34만 5천 볼트가 또 새로운 철로 철탑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해남은 또 있냐? 해남도 회사 풍력 3기가 이상 지금 발전 사업자 허가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도는 우리 바닷가 쪽 쭉 남해안 쪽으로 서남해 쪽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아니까 진도도 물어봤더니 거기도 뭐 3.2기가 발전 사업자 일부는 나 있고 일부는 주립적이고 근데 한전에서는 이거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가지 지금 둘러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0차 전력 계획 수급 사업을 세우고 있고 11차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전남도에서 인정합니다. 이거 다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저한테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송전 솔로 용량은 장성 동화면의 변전소가 용량이 다 차 있으니까 서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타고 해안선을 타고 평택으로 여기로 올라가게끔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했다는 거고 해주겠다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전남 서남도 내륙에 지금 태양광 발전 34만 5천 볼트 송전 차탑이 2개가 더 들어서야 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는 34만 5천 볼트 송전 차탑이 5개가 더 있고 이제 와서 싣고 오고 있는 안자에서 장산 동화면까지 가고 있는 154 15만 4천 볼트 송전 차탑이 하나 있고 무한 운남에서 변전소에서 장산 동화면까지 가는 15만 4천 볼트 송전 차탑이 하나 있고 영남 염산에서 장산 동화면까지 가는 15만 4천 볼트 송전 차탑이 하나 있고 이 세 개는 한국전력 강규 전남지사에서 우리 한평군 인구 경제과에 통보해서 1차 주민 설명회 오늘이 27일입니다. 2월 25일 날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신현학 것도 주민 공청회도 않고 주민 입지 선정에 의결도 안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없다고 한 154 10만 4천 볼트 송전 차탑 3개가 있다고 우리 한평 국민들한테 주민 공청회 하면 누가 받아들겠냐고 3월 말까지는 중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남 신장성 주민공청회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열어서 경가지 우리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안건 반영해서 의견한 다음에 지금 154 3개는 15만 4천 볼트 3개는 그때 그 다음에 다시 주민공청회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말했듯이 15만 4천 볼트가 또 있을 것이고 34만 5천 볼트 송전 차탑은 최소한 5개 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전라남도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에 아리백 국가산단 100만 평 유치하라고 지금 협상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폐가할 수 없으면 우리가 사용해서 하자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한평군 사회단체 논영의 이장단 사회단체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전라남도도 정보하고 한전에도 우리가 쓰자고 나서주셔야지 피해갈 수 없으면 우리가 아리백 국가 산단 유치해서 수출기업 유치하고 인구 유의 보고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전하고 우리하고도 소통하고 사업하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한전도 나서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전 사장이 나서야 하고 경영진이 나서야 하고 임원들이 나서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지켜보지만 한전 사장님, 경영진 임원진들은 나무나라 티제를 빠져서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책사업을 보고 이걸 한전을 창성으로 이끌어내려면 한전 사장이 나서라고 전남지사님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2월 18일 날 세종시 산업부 가서 집회하니까 산업부 장관이 바로 전남지사에서 지사님에게 전화해서 합의하는데 한전 사장도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것입니다. 안 보면 보라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신부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책임자한테 말씀 주시고 특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운한 것은 유신시대나 하는 그 언론 통제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합병방송에서 앞에 국민들이 많이 토론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합병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언론 통제하지 마시고 또한 오늘의 건의를 정확히 책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자비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해보면 네, 저는 해보면 2장단 부단장 유중건입니다. 제가 처음 작년도 군청에서 연장, 7개면 연장, 2장 단장, 자치위원장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2장 단장 자격으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미 엉성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전에 우리 면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공천회를 하랍니다. 읍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한평에는 한 30몇 개 사회단체가 있고 그 대표들이 계시는데 다음은 그런 분들이라도 모시고 이런 공천을 해야지. 읍면장들이 무슨 죄냐? 읍면장들이 뭔 말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2장 단장, 자치위원장이 주민 대표로 된다마는 그분들이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번도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딱 오셨길래 아이고 한평이 좀 돌아가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장이 인사 딱 하더니 박수 받고 나가셔요. 왜 우리 국민들은 페아리가 없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아침 일찍이 식사하고 일당 받고 나오셨어요? 사실 의원님들은 적게나마 국가에서 노고를 줍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한평군의 모든 사회단체, 이장단, 읍면장들 전체가 다 동원되어 있어요. 여기 다 오셨어요. 자기네에서. 저도 이장 자격입니다. 마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려고 막 저한테 전화가 와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 일이 우리 한평의 미래를 보장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은 가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죄송하다는, 아니 참 얼쩍다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공청회를 해라. 근데 오늘 또 공청회에 설명회를 했다. 이런 걸 보면서 한전 측에서도 정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각성을 좀 해주시고 다행히 우리 한평에는 참 오민수 회장께서 한평방송에 제보된 그 상을 얼른 나라 차려가시고 사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우리 한평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신 다행히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평은 조금이나마 정보를 알고 그래도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오민수 회장님께 대단히 우리 한평을 위해서 고생하시다는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자리가 좀 듬성듬성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은변장들이 홍보가 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이런 중차한 일에는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런 행사에 우리 오민수 회장님을 이실해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님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또 질문 주십시오. 네, 마이크 좀 드려주십시오. 네, 한평군 기농호기촌협의회 장필종입니다. 제가 이 고향에 대한 애양심을 우리 오민수 회장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한평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한평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한평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우리 한평군에 뭔가 좀 이바지하고 싶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기농기촌을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기농기촌을 유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그 전자파로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소통하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야, 한평군에 전자파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 살기 괜찮냐? 이런 식으로 많이 연락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지구상에 보면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기후변화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산업화 위주로 성장을 앞장서다 보니 기후변화도 오고 사람 살기가 점점 낙후되는 그런 시대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집회도 많이 열고 오민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한평 국민들이 전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 바쁜 시기에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 한국전력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의 이 전자파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 환경 파괴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많이 닥치는 그런 전자파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환경 파괴와 또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인간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를 하고 또 많은 질병이 유래를 하고 환경 파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평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오늘 같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과 뭔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민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실무진들만 이렇게 오셔서 진짜 책임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자리를 하면 모든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되고 시간 낭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실무진들만 이렇게 오셔서 나중에 보고를 올렸을 때 거기서 무시를 해버리면 또 시간이 또 지체가 돼요. 그럼 빨리 해결할 것도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무게 있게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멋진 우리 이런 한평군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없으면 주민 공청회를 마무리할 겁니다. 회장님. 시간이 많이 지금 지체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니면 사업설명회 할 때 우리 한국전력 측에 입주산정위원회에서 법적 의결 두고 있는데 거기서 의결하면 따라주실 건가? 또 기존 철탑 있는데 환경 파괴 최소화하려면 기존 철탑 따라 건설하고 산악지역은 복선으로 화공선으로 건설하고 평야지, 주거지, 농경지 상업지역은 지중화로 건설해서 기존 철탑 플러스 시설 철탑 시중화로 건설해달라고
법적 의결기구에서 의결하면 따라 주실 건가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잠깐만요. 저희가 억지만 쓰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안해상풍력은 한평구로 영광구 경가지로 해서 우리 한평구 쪽으로 지나가는 거 우리는 동의해 줬습니다. 물론 한평만 건너올 때는 해저터널 거기서 1km 해안도로에서 1km를 지중하고 나머지는 강원선로로 해서 한평군과 영광군 대교로 가는 거 동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한전이 신안해상풍력 지켜보단지 사업하는데 협조도 해주고 우리가 상자고 가서 허가가 되다고 집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도 지금은 해남, 신해남, 신장성, 솔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음에 한 5개 34만 소절부터가 소절처럼 더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평군 내륙을 한통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산악지역은 화공선로, 평야지, 주거지, 농경지, 상업지역은 지중화 이렇게 해서 건설하려면 우리가 쓰는 전기인데 우리 한평군민들도 협조해야지 일방적인 반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중차대한 미래까지도 우리는 걱정이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하고 이 공청회에 이 바쁜 시간 할애해서 여기 나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지중화 같은 경우는 저희 한전은 공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평지라고 해서 지중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내부 절차적으로 지중화 평가라는 걸 합니다. 경제성과 시공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는 지중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사업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경과지가 안 나왔습니다. 네, 경과지가 나오고 나도 충분히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따라주실 거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법적 의결기구인데 의결하면 한전이 사업자가 따라주실 거냐 그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또 제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저희 가공선로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선택된 경과지에 대해서 지중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모두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부가 있고 정부의 책임만 미루려고 하지 말고 시민에서 여기 오셨으면 대표가 되든 한전의 사장님이 되시든 그분들이 저는 모든 업무를 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이 전체 한평 국민의 주민들의 저항을 지키게 될 건데 그때는 어떻게 가서 해결하시려고 문서를 만들어 주든지 제가 설명 좀 더 올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국회와 같이 의결기구입니다. 전원개발정책법에 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의결권을 줬겠습니까? 우리 지자체 주민들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한전의 사업자가 이 절차를 지키고 우리 지자체 한 가지 주민들 의견 무시하지 말고 이 주민들 이 피해 조사하고 사업자가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의결기구입니다. 한전이 물론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데 안 따르면 우리는 소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언론 공개, 동영상까지 다 공개하고 우리가 의결했던 겁니다. 그거를 한전은 지금까지 언론 공개를 않고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오고 한전이 회의 자료 관리오고 입지선정위원회 지금 집권 주민들이 나중에 소사 보면 자료가 없어서 폐업해버려요. 입증을 못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한전이 안 들으면 그때는 우리는 소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공청회 자리니까 유튜브 중계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한 가지를 우리 한전 측에 제안하겠습니다. 이 한전이 돈이 없어서 지중화는 곤란하다 못 온다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사업 유치하면 됩니다. 국가만 구성하는데 한전평으로 못 오면 국가가 부담해달라고 지원 요청하면 되고요. 사업부에 그것도 안 되면 전기요금을 좀 올려서라도 이 국가만 구성하는데 송전선로 산악지역 아니 말하는 태가지 주거지 상업지역은 지중화하고 배경에서 안 되면 전기요금을 좀 올려서라도 이 사업비 부담해서 하면 됩니다. 한전은 우리는 경제성만 가지고 주민들의 이런 복지, 환경, 건강, 행복권은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우리 국민들, 지자체 주민들 의견 받들어서 지정화로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온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나서서 세종시 산자구 가서 정부 측에 촉구하고 우리도 나서서 한전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가 지켜보면 됩니다. 전남도가 이번에 신안에서 풍력 지켜받았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했던 거 아닙니다. 한전이 우리 주민들 의견 받들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오고 국가가 반대해서 그걸 할 수 없다 하면 우리가 나서서 산업부에 정부 측에 의견 전달하고 집회도 오고 우리도 정치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동원해서 특별법 집회를 해달라고 나서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전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사업을 해야 사업이 되지 한전은 언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것도 못한다. 우리는 어떤 것도 책임받는다. 그러니 우리 지자체 경가지 주민들이 희생하고 무조건 따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거부터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한전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 그리고 주민대표분들을 모아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그 뜻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